웹그레이드 사용법 튜토리얼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동영상으로 연결될 것이고요. 요거 두 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누르면 뭐 이렇게 아직 준비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넣고 비번을 넣죠. 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목 복제라는 것이죠. 이거를 하려면은 클릭을 하면 뭐라고 하죠? 뭘 체크를 해야죠. 어떤 과목을 복제할 것이냐 그걸 말을 해야죠. 이걸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잠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이죠. 지난번에 학생이 11명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고 복제를 하면 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모든 것 복제, 채점 자료를 빼고 복제, 학생 및 채점 자료를 빼고 복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해보면 알죠. 여기 보면은 과목 아이디를 이렇게 자동으로 원래 아이디에다가 new라고 붙였죠.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해볼 거니까 new 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인원이 하나도 없죠. 다 똑같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은 이 신상 자료로 우리가 학번, 이름, 학과, 학년을 썼는데 그게 똑같이 돼 있고 점수 자료로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리고 뭐 만점, 평균은 없지. 비중 40%, 50%. 출석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석차, 학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등급자료 이렇게 보면은 등급자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커트라인도 여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한 게 그대로 똑같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뭐냐 하면은 어떤 과목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 다음 해 또 그거랑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 가지 세팅들이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는 이 채점 자료를 빼고 복제. 이건 뭐냐 하면은 학생 데이터를 넣는다는 뜻입니다. 학생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다만 채점을 한 결과는 그건 복제가 안 되는 거죠.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를 아이디를 new2라고 할까요? 확인해 보면은 금방 생겼죠.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점수는 아직 없는 이런 상태고요. 그럼 뭐 세 번째 거는 뭐 안 해봐도 금방 아실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복제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이 됩니다. 들어봤죠? 똑같이 뭐 출석까지 다 출석한 그 기록까지 다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연습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제하는 거는. 그 다음에 특히 이 세 번째 거, 이 옵션 모든 것 복제 옵션을 취할 경우에는 똑같은 과목이 복제되니까 일종의 그 백업이라고 할까요? 백업. 그러니까 실수로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했네. 실수로 건드려 가지고 뭐를 망쳤다던가 이럴 때 여기 백업 해놓은 게 있으니까 복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은 큰일은 안 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비번까지 그대로 복사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것 복제는. 그러면은 복제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이 딜리트를 클릭하면은 이걸 한번 경고를 주고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의 복습인데요. 일단 이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상 자료, 점수 자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신상 자료는 이제 학생의 신상에 대한 거고 학번과 이름은 기본으로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과나 학년이나 이런 거는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것마다 이렇게 쳐넣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메인으로 와보면은 그 학년이 사라졌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 자료는 지금 두 가지밖에 안 쓰고 있죠. 중간, 기말 두 개만 쓰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이 과목을 생성하면 들어가는데 반드시 쓸 필요는 없고요. 삭제해도 됩니다. 삭제해도 되고 또 다른 걸 추가할 수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할 거는 이제 어떤 과제는 이 파일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제 업로드 하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를 빼먹었는데 여기 점 두 개가 여기 뭐냐 이거죠. 중간하고 점을 두 개 쳤습니다. 이런 걸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하는 거죠. 이렇게 빼고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물어보겠죠. 이거를 이제 체크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중간 시험이 이게 좀 보기가 싫죠. 중간 시험 시하고 이게 딱 줄바꿈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냥 줄바꿈을 중간 다음에 끊어서 그 다음 줄에 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점을 두 개를 치면은 얘가 이거는 줄을 바꾸란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과목명이 한 네 글자 넘어가면은 이렇게 줄바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깔끔하죠. 아니면 이게 길어져가지고 끊겨서 보기 싫고요. 그 다음에 출석 자료는 여기는 출석이라고 하는 열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요 리셋을 눌러버리면은 이게 전부 다 리셋이 되면서 그 출석 점수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출석을 부를 것도 아니고 점수도 계산되지 않고 이런 거죠. 복습이니까 뭐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출석 그 다음에 총점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이 비중과 만점으로부터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이건 출석 미달이죠. 출석 미달이 되면 그냥 F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출석부에도 여기 나타나죠. 출석부에 출석 미달인 사람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글씨가 그 다음에 여기도 합계 점수가 아니지. 이 합계 시수죠. 이 친구는 2시간을 빠졌네요. 여기가 결석이 1.5시간, 지각이 결석의 3분의 1이니까 0.5시간 합해서 2시간을 이렇게 빼먹었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디테일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했지만 그 등급자료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A, B, C, D 이런 게 안 나타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학생의 공개가 체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학점이 내가 지금 부여를 했지만 이 학생이 들어가 보면은 이 학생은 그 자기 학점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등급 자료에서 이거 체크를 하고 제출을 하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로그인했을 때 자기의 그 학점을 볼 수 있는 이런 학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담원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그 백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 화면 전체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왔죠. 이것도 일종의 백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메인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엑셀 파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이제 학점 A, B, C, D 그거를 이제 부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석차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A를 3명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78.6이니까 커트라인을 78.5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석차를 보면서 이 총점 요걸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등급 자료의 커트 점수를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한 부분이 있죠. 다시 이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운 그 점수 항목을 추가하는데 과제라고 하죠. 그냥 제목을 과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요 add 요걸 클릭을 해야죠. 혹은 여기 엔터를 쳐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 엔터를 쳐도 되고 add를 클릭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고 말이 나오고 그럼 여기 이제 비중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합계 90인데 지금 출석이 10%이기 때문에 이미 꽉 찼거든요. 이걸 만약 비중을 10으로 하면은 좀 곤란해요. 날짜도 넣죠. 뭐 날짜는 그냥 오늘 날짜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기로 하고 제출을 하면은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합이 100인데 이게 그 말을 해주죠. 총점의 비중이 정확히 100이 돼야 되는데 현재 110이래요. 왜 110이냐 하면은 출석이 10%가 있기 때문에 110이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 점수 항목을 추가할 때는 이 비중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를 기말 시험은 40%로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출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파일을 제출받는 점수 항목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그 점수 항목의 이름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거나 혹은 애들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걸 클릭을 하거나 혹은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 도움말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 제출 기한이라는 게 지금 18일로 넣었더니 25일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 날짜보다 한 일주일 정도 더 뒤로, 그리고 현재 시간이 9시 23분인가 봐요, 아마. 요게 들어가는데, 요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5월 10, 오늘 날짜로 했다. 촉박하게 시간도 없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제출 기한이 요 시간이 정확히 여기에 일로 카피됩니다. 현재 시각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만일 2023년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되나 이거? 1년 잘 모르겠습니다. 1년까지 안 된다고 그러는구나. 1년인데 여기를 19시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출 기한이 현재 시각보다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뒤로 미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시각부터 현재 1년 후까지를 제출 기한으로 정해야 되는 거고, 보통 이걸 보면은 이 시간은 보통, 그러니까 뭐 오늘이 5월 18일이니까 일주일 준다고 하죠. 그냥 일주일 준다고 하고 25일로 하고, 여기를 보통 23시 59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야지 그날 자정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파일 사이즈를 최대 사이즈를 몇 바이트냐 이거죠. 이 숫자가 좀 이상한데 이게 사실은 2메가바이트입니다. 제가 그냥 2000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바이트까지 다 써봤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한 대략 4메가바이트까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너무 크면 안 돼요. 이게 뭐 10이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거보다 작아야 8메가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뭐 사용자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더 느린다거나 나중에 생각을 하죠. 파일명은 방금 넣었던 요 과제 요거 일치하는 거고, 근데 요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제 뭐 제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파일 이름에 이걸 사용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확장자, 여기 아무 파일이나 다 올리지 못하게 이걸 지정해 주는 거죠. 이건 zip 파일이니까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올릴 때 편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PDF라 그러면 PDF만 보낼 PDF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는데, 이제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냥 원래 집으로 놔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걸 이제 10일은 안 되죠. 이건 이렇게 놔두고 확인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학생으로 가보죠. 학생은 확장화면은 어떤가? 학생이 보는 화면은 어떤가?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학생은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등급자를 소용 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다에 와서 요 학번을 클릭하면 학생 화면이 뜬다 그랬죠. 학생이 로그인해서 보는 화면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학생은 업로드는 과제명을 클릭한다. 학생이 자기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린 파일을 한번 올리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검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해서 올릴 수도 있고, 변경해서 올릴 때는 다시 업로드 또 하면 그냥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라 다 나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라고 뜨죠. 그러면 choose 파일 하고 그렇게 뜨는데 강 하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틀려요. 강하나.pdf. 근데 과제 강하나 이렇게 써야만 되거든요. 내가 이걸 상당히 좀 깐깐하게 했습니다. 이 파일을 학생들로부터 여러 개를 받으면은 그 이름이 다 지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번을 먼저 쓰고 어떤 학생은 이름을 먼저 쓰고 어떤 학생은 과제 이런 걸 먼저 쓰고 그래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그대로 쳐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학생이라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름을 바꿔야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들어갔지만 아직도 요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올리면 또 다시 뭐라고 하고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DF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점수 자료에서 여기를 PDF로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이 확인을 합니다. 이 개수는 뭐냐면 아직 학생들이 하나도 안 올렸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올렸나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럼 다시 메인으로 와서 이렇게 강 하나 와서 얘가 이제 이거를 업로드 하겠다. 그러면은 이 밑에가 뜨면은 요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업로드 성공했다고 나오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업로드 일시가 딱 찍힙니다. 근데 업로드 일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제가 다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가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업로드하면은 업로드가 되긴 되는데 여기서 경고가 뜹니다.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감점이 있을 겁니다 하고 뜹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마다 그 정책이 다를 수 있잖아요. 시간이 1분만 지나면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런 분도 있고 또는 뭐 한 10분까지는 10% 깎겠다. 하루까지는 50% 깎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은 여기 구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출 기한이 지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 받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주고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는 교수님이 알아서 해야죠. 업로드 일시가 다 있으니까 파일에 업로드 시간이 딱 찍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권둘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아마 바꿔야 될 텐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권둘이로 오면은 이 학생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하고 여기 와서 리네임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권두리 오픈 업로드 오케이 그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얘가 다운받고 싶으면은 파일 사이즈를 클릭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1이 붙은 건 지금 똑같은 파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겹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제 이게 딜리트가 될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삭제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올렸는데 나 틀렸어. 새로운 파일로 교체하고 싶어. 그러면 뭐 특별히 할 거 없어요. 그냥 다시 과제를 누르고 한 번 더 업로드하면 기존 파일이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교체되는 그런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교수님의 화면을 보면은 여기에 점수 자료가 들어가 있죠. 개수가 2개가 나타났죠. 그다음에 다운로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 학생 개인 화면으로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는 오래 걸리죠. 요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뭐가 뜨죠. 설명이 학생들이 업로드한 모든 파일들은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다운로드다. 파일 2개밖에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운로드 집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름 여기서 바꿔도 되죠. 여기다가 뭐 01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럼 다운로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열면은 뭐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내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누르면 뭐 뜨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뭐 장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렇게 제출을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과제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 1, 과제 2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파일을 제출받는 법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죠. 이 과목 복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모든 걸 복제를 하면은 이 제출한 파일은 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러니까 만일 꼭 복제가 필요하다면은 제출 파일은 따로 별도로 다운받아 놔야 하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그 조별 평가와 그 동료 평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조별 평가할 때 학생이 좀 많아야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신상 자료는 학번 이름 2개만 쓰고 이렇게만 된 이런 상태에서 보죠. 그러면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조별 평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과제를 조별평가를 많이 하죠. 과제 혹은 발표도 조별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비중을 조절을 해야죠.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리고 날짜를 넣고요. 제출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조별 평가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만 있죠. 왜냐하면 그룹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거죠. 그룹을 만들어야죠. 생성을 합니다. 새 그룹.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의 인원, 그러니까 한 조를 구성하는 학생의 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그룹을 구성하는 조의 개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선택이 있죠. 랜덤하게 무작위로 조를 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름 순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조를 이름 순으로 하면 어떡하나? 이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인원을 뭐 5명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무작위 생성을 해보죠. 그럼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조 내부에서는 이제 가나다 순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자기 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 변경을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여선이라는 애가 지금 1조인데, 뭐 5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얘가 뭐 1조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저장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게 바뀌었죠. 뭐, 바뀌었을 겁니다. 아까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1조인데 1조를 뭐라 만들어 놨느냐. 클릭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동할 조가 현재의 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닌데, 얘는 안 옮길 거야. 그리고 다시 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여기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 이건 뭐야. 취소해야죠.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사실 그룹을 한 학기에 강의하면서 2개 이상 할 이유가 거의 없는데, 그냥 해봤습니다. 뭐냐면 조의 개수죠. 이번에는 8개 정도 했다. 그러면 이번엔 이름 순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8개가 됐죠? 8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름 순으로 왜 하냐 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조가 짜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런 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미리 학생들이 뭐 친한 사람끼리 혹은 어떤 이유로 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조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때는 이렇게 랜덤하게 넣어놓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 변경을 하면은 이게 이름 가나다 순으로 쭉 강 하나부터 맨 뒤에까지 황새나까지 쭉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몇 조, 얘는 몇 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옵션이 4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조 인원을 지정할 수 있고, 조 개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근데 각각에 대해서 무작위 생성을 할 수 있고, 이름 생성할 수 있다. 무작위 생성한 경우에는 그 중에 1명, 2명,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원하는 걸로 이동해 줄 수 있고요. 이름순 생성은 왜 하냐 하면은, 이거는 미리 조가 다 정해져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 변경을 여러 명 할 거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조는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섬처리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그룹에 여기 뭐가 있죠? 그럼 다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과제는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하기로 하죠. 그룹을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제의 경우에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점수를 매길 때 말이죠. 열 활성화를 한번 모든 열 다 해보죠. 그렇게 과제는 이게 이렇게 좀 빈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얘가 몇 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뭐 과제 점수가 얘가 이렇게 45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제, 그 다음 학생한테 넘어갑니다. 뭐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 혹은 그 키보드에서 화살표로 내려가도 되죠. 그러면 이게 이 조에 속한 학생들이 이름이 다 이게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점수가 한꺼번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65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이동을 해야만 들어가는데, 이동하지 않고도 제출해도 들어가요. 제출해도 쫙 들어가는 거 보셨죠? 만점을 초과했다고 뭐라고 하네요. 제가 만점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조별 과제의 조별 평가의 경우에는 별거 없습니다. 조별 평가의 경우에는 이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학생이 그 중에 그 조에서 가장 가나다 순으로 앞선 그 학생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조별 평가는 뭐 그렇게 특별히 설명드릴 게 많이 있진 않네요. 딱 요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 조별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특별히 어려울 건 없었죠. 그러니까 그룹 관리로 가서 그룹을 생성하고 이 점수 항목에다가 그 그룹을 배정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건데 다만 채점할 때 이제 그룹에 있는 그 대표자라고 할까요? 한 명만 채점을 하면은 그 점수가 그 그룹 내에 그 조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다 배정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별거 없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동료 평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동료 평가는 주로 발표에 대해서 하거든요. 뭐 시험을 봤다던가 그건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거를 동료 평가하긴 좀 그렇죠. 이제 발표에 대해서는 동료 평가가 교육적으로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발표가 하루 만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표 날짜가 다 제각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일단 점수 항목을 한번 넣어보죠. 뭐 발표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중 조절을 좀 해야죠. 여기는 5%로 하고 여기도 이래야지만 딱 합계가 100%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그룹을 사용해야죠. 뭐 그룹 2로 한다고 치고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으로 옮겨가서 화면을 보죠. 그럼 여기가 좀 다르죠. 지금 전부 다 점수를 입력하는 상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 발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발표 혹은 그 독립평가에 대해서는 이 채점하는 그런 그 방식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잡한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동료평가에서 고려할 사항. 일단 채점자가 여러 명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건 별로 사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명의 발표자가 있는 경우에 하루에 다 발표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8팀 혹은 8명이 발표한다. 하루에 1시간에 다 발표하기 좀 힘들잖아요. 듣는 사람도 지치고. 따라서 발표자마다 날짜가 다르며 다르게 지정을 해줘야 되죠. 날짜를 다르게 지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발표 날짜가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한 평가가 학교 중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발표하기 전에는 평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발표한 당일에는 채점할 수 있겠고, 그 다음날도 하는 게 좋아요. 이틀간만 하게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발표 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이 발표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가 학생이 채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열심히 듣다 보면은, 쟤 몇 점 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즉시 학생이 발표하니까, 물론 스마트폰에서 즉시 할 수도 있는데, 학생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것도 누가 옆에서 볼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가서 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한에 채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은 너무나, 그 학생이 한 10명이 채점해야 되는데, 뭐, 한 4명밖에 채점 안 했다. 그러면 좀 데이터가 좀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불이익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은 학생의 채점한 점수를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적인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발표를 잘했는데, 그걸 이 학생은 점수를 나쁘게 줬더라. 얘네들이 사이가 나쁜가? 뭐 이런 불필요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점수는 못 봐야 됩니다. 하지만 또, 채점을 했는지는 알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학생이 혹시 저는 왜 발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너는 다른 학생한테는 잘 받았는데 네가 채점을 워낙 안 해서 그래서 네가 감점을 좀 당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너는 몇 월 며칠 날 발표한 거에 대한 채점을 안 했다 이걸 정확하게 교수님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여기 보면 학생이 33명이나 되고 뭐 그룹도 2개나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한 과목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과목이 학생 숫자가 좀 적었죠. 11명.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점수들 다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이거를 체크해 놓고 과목 복제를 한 다음에 채점 자료는 빼고 학생은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로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지금 동료 평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별 동료 평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룹을 만들어야죠. 학생이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그룹을
한 4개만 만들어 볼까요? 그룹 4개 이렇게. 그리고 무작위로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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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점수대로 돌아와서 이 발표를 아직 안 넣었네요. 발표를 넣고 그리고 여기를 5점 하고 5%, 여기도 5%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25일로 일단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꾸겠지만 이렇게 하고, 사실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팀별로 발표 날짜를 다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참고사항이지 별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뭐 쫙 뜨죠. 지금 막 생긴 겁니다. 이게 학생별 날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11명이나 됐나요? 왜냐하면은 이 그룹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룹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러면 조별 날짜로 바뀌고, 이게 조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 4조에 대해서 이 발표 날짜를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발표 날짜를 요거를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채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일주일 후로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날짜까지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점을 이제 하는데, 교수님의 채점은 이 메인에서 가서 합니다. 메인. 여기 보면은 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날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마우스를 올리면 5월 19일 종료 예정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것이 5월 18일 발표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5월 25일 시작 예정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채점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점수를 주죠. 뭐 4점, 5점 이렇게 줬다고 치고, 그럼 발표 점수가 벌써 조금 들어갔죠. 이게 10점 만점에 이게 1점이 들어간, 여기도 얘도 1점, 얘네들은 다 조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0.8, 얘도 0.8 이렇게 조가 같습니다. 사실 제가 5점, 4점을 줬지만 교수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계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엑셀 만들어가지고 계산했는데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학생 화면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은 채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학생이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 중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 학생들은 주로 이 데스크탑 PC가 아니고 그 스마트폰에서 보통 하거든요. 모바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마감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종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마감일 요거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점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교수님인데 학생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의 자격으로 로그인해서 이 채점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접속하는 홈페이지는 이거랑 다르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도움말을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다시요. 도움말을 클릭하면 이게 나오죠. 요거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랬죠.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빠져서, 이것이 학생들이 보는 화면이죠. 여기 스튜던트 로그인이라는 게 여기 하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내가 넣어놨고요. 여기다가 B번을 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하면은 들어가서 여기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본인이 4조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강하나 학생인데 자기 이름 밑에 이렇게 줄이 거 있죠. 그럼 여기다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금 이 데스크탑에서 하니까 이걸 마우스로 올리면 되는데, 그 학생들은 주로 스마트폰에서 하니까 이거를 마우스를 올린다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감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출을 이따금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데스크탑에서는 항상 제출이나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모바일에서는 뭐 설정 같은 거 할 때
그냥 설정해놓고 그냥 쑥 빠져나와도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 굉장히 그 주의를 줘야 됩니다. 도움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도움말에 가면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제출해서 클릭해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고 기한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명을 채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학생은 왜 채점하는 게 하나밖에 없나요? 아까 그 누구죠? 그 첫 번째 학생은 2개 채점했는데,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2조거든요. 2조의 건두리죠? 건두리. 2조인데, 1조, 3조, 4조죠. 4개 조 중에서 자기 조는 채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뜬 겁니다. 그럼 여기도 채점을 하도록 하죠. 좀 박하게 3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 계좌로 다 로그인을 일일이 해가지고 점수를 입력을 대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나니까 조금 아까 이랬죠. 5월 18일, 18일, 25일, 25일 됐더니만 너무 썰렁해가지고 여기도 18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 교수님의 호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난 채점을 했고 이거는 뭐 아까랑 별 다를 바 없죠. 여기 점수가 들어갔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 추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좀 많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각 학생마다 채점을 얼마나 했느냐, 채점을 얼마나 당했느냐, 당했다는 건 좀 그렇고 점수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 하나 같은 경우는 채점은 3개를 해야 되는데 3개 다 했다는 거죠. 3분의 3. 3개 조 중에 3개를 했다. 피시점은 아직 채점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은 4조기 때문에 4조는 지금 5월 25일이 돼야지 시작하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피시점이 텅 빈 거는 4조들은 다 그래요. 4조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얘네들의 그 화면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수는 알 수 없어요.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4조 또 한 명, 이 문 닫아서 얘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얘는 3개 중에 요거만 그 채점을 했고 요거 채점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행 중. 그래서 이 그 완료 날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종료 예정 날짜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다려도 되겠지만 지금 이 튜토리얼 만들면서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18일을 지난주로 이렇게 바꿔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얘는 아까랑 똑같죠. 얘야 뭐 완료로 뜨는데 이 친구는 이 미채점이라고 뜨죠. 이제 아까는 여기가 진행 중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아직 안 했지만 채점을 그 기한 내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종료되었음하고 미채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3개를 채점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점수의 3분의 1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뭐 점수를 아직 못 받았죠. 아직은 발표를 아직 안 했으니까 못 받았는데 발표를 열심히 해도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설명을 다 드렸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정보, 이거는 누르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 누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강 하나는 이렇게 다 채점을 했고, 얘는 2개만 하면 되는데 2개 다 했고요. 여기는 8명 중에 7명이 채점을 받았네요. 그리고 채점값의 평균이 4.1점이죠. 5점 만점에 4.1점을 받은 거죠. 한 명은 안 했지만 걔는 빼고, 그러니까 총점을 7로 나눈 점수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 이렇게 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그래서 채점을 좀 안 한 애들이 3분의 3, 2분의 2, 2분의 2, 예. 얘는 2개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얘는 셋 중에 하나밖에 안 했고, 뭐 그런 겁니다. 피채점은 아직 안 당하는 애들은, 왜냐하면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당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설명은 거의 다 드렸고, 아직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비번 리셋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원래 요리로 접속하게 되어 있죠. 요리로 이렇게 요리로 접속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로그아웃을 하죠. 그래야지만 학생 홈페이지를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리로 왔을 때 학생이 자기 비번을 까먹으면은 요거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이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수님이 비번을 까먹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걸 눌러야죠. 리셋해 줄 사람이 그 관리자, 웹그레이드 관리자밖에 없죠. 근데 일일이 다 뭐 전화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치면 고리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돼서, 랜덤하게 생성돼서 그것으로 리셋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비밀번호가 이메일 요 주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이메일이 매치되지 않으면 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똑바로 넣어야 됩니다. 똑바로 안 넣으면은 혹시라도 비번 까먹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보여드리진 않고요.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죠. 저는 지금 아이디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자동 로그인을 켜놓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한번 하면 그 다음번엔 이 사이트로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거고, 이 자동 로그인을 풀고 싶으면 로그아웃을 하면 그럼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동 로그인은 기기 하나만 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제한을 풀까?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자동 로그인 설정했다가 또 연구실에 가서 또 했다. 그럼 집에 있는 자동 로그인은 풀리는 거죠. 사실 자동 로그인은 그 모바일 기기에서 하면 편하고 좋은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동 로그인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학생들은 주로 스마트폰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위한 튜토리얼 동영상도 이제 곧 준비할 건데 이거는 그 데스크탑으로는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그 모바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희 휴대폰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런 모든 과정을 휴대폰에서 녹화해가지고 그래서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동 로그인 설정해가지고 그 웹그레이드 그 아이콘을 그 홈 화면에 추가해서 쓰면 그럼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거의 다 됐는데 잘 검토하다 보니까 의외로 간단한 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표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 1학기로 돼 있네요. 그럼 됐고 이름은 뭐 바꿔도 되고 그럼 놔두고 한국어 이 시간 간격이 60분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이 75분 수업하는 데는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30분을 3개 합치면 90분이 되죠. 그럼 75분 수업에다가 15분 휴식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60분으로 하고 1교시 시작은 9시 혹은 뭐 8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루 시수는 9시간. 이게 아니면 더 뒤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출을 먼저 합니다. 그럼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과목을 넣어야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의실은 대충 넣었다고 하고 여기는 과목명이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끊어서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월수라고 생각하죠. 클릭을 한번 하고 수요일 또 클릭하면 지워지니까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수업은 9시부터 그럼 이거를 제출을 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선행돼서 들어갔죠. 그다음 과목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과목을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를 할까요? 미분 방정식 이렇게 하고 강의실 자연대 102.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화요일 목요일인데 화요일은 1교시고 그리고 목요일은 2교시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좀 피곤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하냐 하면은 여기 요일 교시 이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로 하고 2교시로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출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미분방정식이 여기 화요일은 1교시, 목요일은 2교시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설명 다 드린 것 같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머지는 뭐 다 해보면 됩니다. 뭐 요일명도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먼데이, 튜즈데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여기를 30분으로 하면은, 그리고 점심시간도 1시간 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바뀌죠. 1A, 1B, 2A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30분 수업이 말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3개를 넣어줘야지만 75분 수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12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1시 반 시작하니까 90분 동안 런치 아워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이걸로 시간표 설명은 끝났고, 예, 이제 교수님 튜토리얼은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로 다 됐고요. 무슨 문의사항이 있어서 뭐 버그를 발견하셨다거나, 혹은 이 기능은 꼭 필요하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쓸 그 이메일 주소니까 유료로 보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웹브레이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